한국의 언론이 조롱거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을 한번 볼까요? AI로 만들어진 영상과 사진을 검증도 없이 가져다 씁니다. 이란이 미국을 이기고 있다라는 오보가 판을 쳤고요. 귀화한 한 외국인은 한국 언론은 참 한심하다라면서 일침을 놓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이 쓰레기 더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문을 보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 취급을 당했거든요. 유명 주필의 사설은 스크랩해서 공부해야 할 교재 역할을 했고요. 9시 뉴스는 꼭 봐야만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았고, 9시 뉴스가 끝난 후에 드라마는 광고료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었죠. 그 다음날 출근하거나 등교를 하면 어제 9시 뉴스 봤어?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이게 빠지지 않는 대화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이신문을 돈 내고 보는 집은 100가구 중에 단 3가구도 안 된다고 하고요. 한때 나라의 공기를 움직이던 권력은 이제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눈치나 보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한국 언론이 스스로 판 무덤, 그 구조적 함정 때문입니다. 자, 첫째, 광고주라는 주인에게 영혼을 판 수익 구조. 한국 언론의 첫 번째 몰락 원인은 주인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주인은 독자여야 하는데, 한국 언론은 탄생부터 지금까지 철저히 광고주의 입을 바라보며 성장을 해왔죠. 언론사가 공짜 뉴스를 뿌리고 그 대가로 기업 광고를 받는 모델에 안주하면서 기사의 질보다는 광고주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운 것이죠. 생존 전략으로요. 결과는 처참하죠.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뉴스의 신뢰도는 세계 최하위권을 맴돈다고 합니다. 독자들은 기사를 보면서 야, 이거 어디서 돈 받고 쓴 거 아니야? 라는 의심부터 하는 거죠. 신뢰가 사라진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라 기관지, 전단지, 찌라시에 불과할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스로 유통 권력을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 상납했다는 겁니다. 한국 언론은 자신의 홈페이지로 독자를 불러 모으는 대신에 포털에 기사를 공급하고 주는 떡고물에 만족했습니다. 포털의 클릭수가 곧 수익이 되는 구조는 기자들을 기레기로 만들어버린 거죠. 기자 정신이 담긴 심층 취재 대신에 충격, 경악, 알고 보니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낚시질을 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자들은 피로감을 느꼈고 결국 뉴스 자체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하는 유튜브 썸네일이나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썸네일이 큰 차이가 없게 돼버린 거죠. 세 번째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오만입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고 유튜브가 안방을 점령하는 동안 한국 언론은 야, 우리가 만드는 퀄리티를 아마추어들이 따라오겠어? 그래도 우리는 전문 PD가 있고 촬영팀이 있다고 라면서 전파탑 권력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한 곳의 매출이 한국 지상파 전체 매출의 3배를 넘어서는 동안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TV 본방사수만 외쳤습니다. 가장 똑똑한 인재들은 이제 방송국 대신 실리콘밸리나 IT 기업으로 향했습니다. 소위 대박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PD들도 모두 TV 방송사를 떠나서 OTT로 이동하거나 아예 스스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죠. 기술도 인재도 자본도 없는 낡은 성벽의 방송국들은 그렇게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론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넷과 온라인으로 삶의 기반이 옮겨지면서 우리도 생존을 위해 택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라고요. 이거 비겁한 변명입니다. 시대의 변화는 업종과 산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개인도 이에 맞춰 생존 방식을 바꿔야 했죠. 삼성은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를 던져서 반도체에 올인했고 지금은 자타가 공인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그 흐름에 올라타 한반도 밖으로 뻗어나갔죠. 자, 언론사들은 어떤 뼈를 깎는 노력을 했나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해외 언론은 어떻게 수익 문제를 해결했나? 첫 번째, 미국 뉴욕타임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예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2011년에 뉴욕타임즈는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내린 결정은 미친 짓이라고 불렸는데요. 바로 디지털 유료화였습니다. 과거 매출의 70%가 광고였던 구조를 15년 만에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현재 NYT 매출의 60% 이상은 독자가 내는 구독료에서 나옵니다. 뉴욕타임즈는 광고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 탐사 보도에 더 큰 돈을 씁니다. 기자가 1,700명인데 기술자가 700명입니다. 뉴스를 파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정보 경험을 파는 것이죠. 2024년 기준 디지털 구독자만 1,000만 명이 넘습니다. 프랑스와 호주는 국가 차원에서 언론을 구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너희들이 언론사 기사로 돈을 벌고 있으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법을 만들었죠. 호주에서는 이 법 덕분에 구글과 메타로부터 연간 수천억 원의 뉴스 사용료를 받아내고 이 돈을 다시 취재 인력 확충에 쓰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노예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은 사례입니다. 뉴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외 언론들은 독자의 24시간을 점령하는 전략을 씁니다.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서 게임, 레시피 같은 여러가지 차별화된 서비스로 독자를 묶어둡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The Athletic을 인수해서 특정 분야의 마니아들을 유료 구독자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쓴 것이 뉴욕타임즈의 대표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뉴스는 미끼이고 브랜드의 신뢰도는 플랫폼의 근간이 되는 방식입니다. 한국 언론은 이제 구조적 함정에 빠졌습니다. 돈이 없으니 취재를 못하고 취재를 안 하니 독자가 떠나며 독자가 없으니 광고 수익이 줄어들죠. 이 뱀이 제 꼬리를 먹는 듯한 악순환을 끊어낼 기회는 이미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론이 망한다고 정보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탁해진 물속에서 우리가 마실 물을 직접 정수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내지 않는 뉴스는 사실 광고주가 여러분의 뇌를 사기 위해 지불한 비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극적인 포털 뉴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광고주가 아니라 독자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미디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나 유료 구독 모델을 가진 매체 하나쯤은 진심으로 응원하고 구독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직접 돈을 낼 때 언론은 비로소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검증된 데이터와 시스템을 믿어야 합니다. 카더라 통신이나 자극적인 유튜브 레카 그리고 단발성 기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서로 다른 관점의 뉴스를 교차 검증해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미디어 문해력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한국 대부분의 언론들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트럼프의 승리를 점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국경을 무너뜨린 지 오래입니다. 해외 뉴스는 번역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석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게으른 개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수장이 무너졌다고 흙탕물을 마시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언론의 몰락은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